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픽 11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퀴즈도 풀고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속 시원하게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어떤 종목일까요? 3땡땡땡땡 5글자의 종목이 오늘의 또 퀴즈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3땡땡땡땡 이 글자 이 종목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바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나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추첨 통해서 50분 추첨해서 3일 고수의 픽 무료 체험권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사실은 전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종목 고민도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2글자만 보내주시면 이영재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까지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QR코드 정말 바로 입장하면 되는데 모르신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고수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이야기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50분 추첨 통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보시다시피 또 생방송 적중, 고수가 쏜다, 3일 이용권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문자샵 3772번으로 오늘의 또 퀴즈 있는 종목들 맞춰주시면요. 여러분들 50분 추첨 통해서 저희가 고수 이용권, 3일 이용권 드릴 테니까요. 많이 여러분들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가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핸드폰 카메라 켜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폰 화면에 뜨는 링크 나올 거거든요. 바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번호 모르겠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고수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그리고 노란 톡방 들어가는 방법들 쭉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대 시장이 오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도 1%대 거래로 마감을 했는데요. 정말 열일한 우리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국제금리 상승하면서 민감 고용 지표가 나타났었는데요. 인플레 우려가 좀 커져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죠. 장 초반에는 살짝 흔들리는 움직임 보였는데 그래도 시장이 지나면서 2300선까지 고가 움직임 보여줬고요. 오늘 장중 고가 부근에서 거래 마치면서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들도 점검을 해보시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서 기관에서 오늘 2,400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냈는데 IT 투톱 가장 많이 좀 담아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의 일중 그래프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코스닥 역시도 코스피와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출렁출렁했지만 장 오후장 들어서는 691포인트 선까지도 9점을 올렸고요. 오늘 1% 강세로 거래 마칩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강하게 러브콜을 좀 보여줬는데요. 오늘 800억 원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특징 중에 먼저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던 건설주들이 이제는 좀 고개를 살짝 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 기대감도 섞여 있었고요. 그리고 저가 매수세다라고 하면서 또 매수 분위기가 몰린 것도 하나 한몫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리포트 증권사들에서 발행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만한 호재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8% 강세로 거래 마쳤고요. 우진 INS 같은 경우에는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곡 마이스 단지에 대한 수주 소식에 대해서 오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17%대로 거래 마쳤습니다. 두 번째 특징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 있는 쪽은 사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시다시피 HLB 제약 그룹주들이 오늘 들썩들썩했는데요. 살펴보시면 중국과 또 캐나다 개조된 리보세라님에 대한 얘기가 생물학적 동등성의 실험에서 또 성공적으로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HLB는 11% 그리고 생명과학은 9% 그리고 HLB 제약은 20%까지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관련주들도 오늘은 오름세가 좋았습니다. 레카네맙 3상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이 슬 훨훨 날아오르는 움직임 보여주는데요. 이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섹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로 LG화학과 또 미국의 아베오 합병 계약서에 대한 또 이야기였습니다. 살펴보시면 아베오 파마슈티컬즈 주주들이요. LG화학과 아베오의 합병 계약서 계획안을 승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LG 그룹주 안에서도 LG화학 우선주 LG화학이 2% 강세로 거래 마쳤고요. LG 본주와 우선주도 오늘 오름세입니다. 그 가운데 보락이란 종목은 또 LG 회장의 또 장인어른이 또 운영하는 회사다라는 이야기에 실리게 되면서 급등세 연출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자, 시장 상황을 좀 이렇게 점검해 봤다면 또 좀 더 자세한 내용들 고소에픽 전문가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일일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을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의 퀴즈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3땡땡땡땡 5글자의 종목이고요. 지금 바로 알겠다. 아, 이거 너무 쉽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바로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종목 상담도 여러분들 하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이 있어요. 사실 난 종목 고민이 제일 고민이에요 하시면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혹가다 또 비중 안 써주시는 분들 계신데 비중 꼭 남겨주셔야 전략 틈틈이 꼼꼼히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옆에서 어떤 분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네요. 이분과 함께 또 오랜만에 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멋진 남자 이영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언제나 좀 멋진 남자라고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오늘 또 시장 좀 멋지게 이겨내셨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주초에 이제 장 안 좋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안 좋은 건 센티멘탈이다. 왜냐하면 1월 2일 날 우리 시장 사실은 좋아지는 방법 쉽습니다. 제가 올해 계속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개장 시간 1시간 늦추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시장에 따라가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니케이와 함께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열리다 보니까 변동성을 먼저 맞고 우리가 먼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1월 2일에 혼자 열렸을 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쓸 수 있는 시장은 아니구나. 1월 3일 날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먼저 빠지고 있다가도 중국 시장이 올라가니까 같이 따라 올라가는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심리적인 상황이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어제부터 외국인들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고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수심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센티멘탈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다라는 정도로 시장을 좀 마감하고 싶고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이 부서졌죠.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1%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상승했다고 해서 계속 상승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번 눌렸다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 삼성전자가 실적이 깨지면은 개파락을 했다가 그날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한번 빠집니다. 빠지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이 이제 반영이 된다 이런 게 한 하루 이틀 후에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벌어졌다가 다시 바닥을 잡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갔다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차피 삼성전자는 적금처럼 붙는 종목이니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테슬라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음모론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미국 시장에 대한 관점을 시황 여러 날에 걸쳐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어차피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고용이 시장 예측치보가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시장이 하락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루 종일 들으셨으니까 좀 색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어제 테슬라에 좀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튼튼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합니다.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유동성이 풍부해집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경기가 살아나겠죠. 경기가 살아나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대두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대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금리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은 경기도 수축 국면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지게 되겠죠. 유동성 강세가 끝나는 구간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간이 지나면 경기 침체에 들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들었으면 다시 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A부터 F까지의 13579의 이제 경제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미국 시장을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 시장을 누르는 세력들이 있구나라는 걸 하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얘기가 길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둘째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미국 시장의 고용이 너무 좋은 게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화두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용이 튼튼하기 때문에 아직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구간이다. 즉 경기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계속 대두될 수 있다. 고용이 튼튼하니까. 라는 근거로 올라오는 건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최근까지 IRA 법안 같은 경우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끌어오는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025년까지 현대 기아차에서 미국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죠.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미국은 계속 일자리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바이든 정부 때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 이민자 금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면서 이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트럼프 5년 동안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경제학적인 걸 떼놓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일할 사람들은 5년 동안 막아놓은 상태고 일할 수 있는 공장들은 끌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끌고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일자리와 인원과의 미스매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학적으로 지금 경제 확장 국면이거나 혹은 너무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기 때문에 또 고용이 너무 튼튼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것이 경제학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나중에 이게 오히려 고용은 튼튼한데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이제 곧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떨어질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어젠가 천연가스가 11%인가 급락을 한 건 봤는데, 겨울이 지나가면 천연가스 가격부터 유가도 조금씩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거거든요. 그때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은 플랫폼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들이 중요한 부분들, 가격의 상품의 중요한 구성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이 아무래도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원자재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과연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 만약에 원자재가 하락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미국은 호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업 자체가 원자재 값은 조금 드는데 이유는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업 수익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수익이 높아지면은 주가는 상승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돼서 반드시 지금은 경제학적 논리로만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는가라는 측면도 있고 고용 지표가 잘 안 나온다고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미국 시장에 빠지는 게 맞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시간이 너무 길게 끌어서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종목에 대한 얘기들도 좀 세부적으로 해주셨는데 또 재미있는 얘기와 더불어서 또 시황 이렇게 자세히 알고 가면 너무 좋죠.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이 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저쪽 보수의 관심 종목의 또 킥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이제 장 끝났으니까 바로 좀 마무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종목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고소익픽 퀴즈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 벌써 지금 문자로도 막 보내주고 계신데 3땡땡땡땡 3땡땡땡땡 5글자가 되겠고요. 딱 느낌적으로 나 이 종목이 뭔지 알 것 같다 하신다면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뭐 센스 있는 질문 답변이든지 아니면 또 재미있는 답변 아니면 정말 정답을 딱 보내주셔도 저희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릴 거니까요. 50분 추첨 통해 선물 드릴 거예요. 고세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세의 관심 종목도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시장에 뭐 시황 질문들, 종목 질문들 많으시잖아요. 기사들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이 끝나도 그리고 또 시외도 움직이고 하니까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좌측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 QR코드 스캔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바로 고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또 수익률을 잘 내고 있을지 궁금하시겠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적중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입니다. 하림지주. 자, 이 종목이 11월 11일에 또 이야기가 됐는데요. 자, 고가 기준 수익률은 10.26%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림지주의 움직임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리뷰 이어지겠습니다. 하림지주가 8,300원 단까지도 장중에 고가를 좀 터치하는 움직임 보였는데 계속해서 좀 잘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전략 잡아볼까요? 특히 12월에 장이 정말 안 좋았죠. 코스피가 10% 정도 빠졌으니까 통상 코스피가 10% 빠지면은 개별주는 2배 빠진다고 하거든요. 10% 정도 빠지는데 오히려 이 종목은 11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가 넘는 수익을 상승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실제 시장 대비해서 20-30% 수익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 장세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좋은 종목들 잘 골라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종목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뭐 지금도 가져가실 수 있는 구간인 것도 맞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예 고점을 한번 뚫고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표가 9,000원 장기 입형대 가격 잡고 위에 있는 검은색 라인이죠. 이 정도까지 목표가 일단 잡고 오늘 아예 돌파했으니까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셨을 때 단기 매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조금 더 짧게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단기 매매도 지금 가능하다라는 관점, 목표가 9,000원은 아직 변함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도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하자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트레이딩 좀 현명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림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다면 저는 노란 톡방 가서요 또 다양한 얘기들 시황에 대한 뭐 기사들 종목들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스캔 그리고 바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그냥 고수만 보내주셔도 고수 딱 2글자만 보내주셔도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접수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문자들 하나 둘씩 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올려주셔야지 빠르게 채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생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분들께는 또 메리트를 드려야지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오늘의 또 문자 있죠. 우리 종목은 3땡땡땡땡입니다. 5글자를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진짜 재밌게 또 이야기를 보내주시는 분들, 센스 있게 보내주시는 분들 50분 추첨 통해서 샵 3772번 제 문자 보내주시면 3일 이용권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힌트는 3땡땡땡땡 종목이었는데 힌트 궁금하시죠? 힌트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3으로 시작한 5글자의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만은 올해 시장 아주 다이나믹하죠. 안 좋을 때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상방 보고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심리가 가장 문제인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들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모아가시면 반드시 수익이 날 수 있는 2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심리가 그걸 버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늦지 않았다. 아직도 시장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으로 시작한 5글자의 종목,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리아 그리고 눌림목 2가지 키워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리아라는 키워드를 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일리아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눈 이제 환방 변성의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회사하고 임상 3상 통과한 후에 지금 수출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 사항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최근에 그 뉴스 때문에 단기 급등 후에 눌림목을 주는 구간이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또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바이오 시밀러의 아일리아도 개발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것만 딱 쳐봐도 뭔가 3땡땡땡땡 이 종목을 바로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트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님, 이걸 차트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보는 건 조금 어려울까요? 아니면 뭐 앞에 아일리아 그걸로 좀 찾아보는 게 더 빠를까요? 아일리아를 찾아보는 게 빠르실 수도 훨씬. 있습니다. 아일리아가 이제 독일 바이엘이랑 미국 리제네론이라는 회사에서 함께 개발한 황반 변성 치료제입니다. 황반 변성이 뭐냐면은 눈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잔인한가요? 아니요. 저희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눈에 네. 어떻게 상이 맺히는지 배웁니다. 이렇게 동그란 게 있으면은 네. 여기 이제 앞에 이제 망막이 있으면 빛이 들어와가지고 뒤에 이제 상이 맺히는 카메라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배우잖아요. 과학 시간에. 그렇죠. 근데 네. 이 뒤에 이제 상이 맺히는 곳이 황반이라고 합니다. 이 황반에 변성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지거나 황반 부종이라 그래가지고 뭐가 나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스크린이 멀쩡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비밀로 싸가지고 스크린에서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게 멀쩡하면 괜찮은데 휘어져 있으면은 이게 화면이 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 뒤에 있는 황반이 변성이 일어나게 되거나 부종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상이 운다는 거예요. 볼 때 술 먹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울렁울렁하게 보인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자주 겪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예,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 술 먹을 때도 항상 깔끔하게 먹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치료제로 아일리아가 이제 원래 작년에만 매출 8조 원의 블랙버스터 약인데 거기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특허가 끝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다른 이제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공시에 따르면은 이 회사가 이제 상대는 얘기하진 않았는데 11월 27일 작년 11월 27일이죠. 5천만 유로 정도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690억 정도로 계약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계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지금 주가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한번 뉴스 타고 쭉 올라왔다가
조정을 줬다가 오늘 그리고 어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자리에서 밑에 꼬리를 싹 내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양봉으로 끝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단기 매매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자리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시청자분님들께서는 뭐 삼복 컴퓨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삼천교육대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좀 받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내가 좀 정확하게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3땡땡땡땡 문자 재밌게 보내주시거나 좀 센스 있게 보내주시면 또 저희 당첨 확률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50분 추첨 통해서도 저희가 또 고수익 3일 이용권 드리니까 이 점까지 좀 체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또 종목들이 또 올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종목 상담 계속 열어놓고 있어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담 통해서 또 여러분들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분의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95번님, 대우 조선해양이요 라고 하셨어요. 매수가가 18,300원, 비중은 30%. 장기로 보고 매입을 했는데요. 어쩔지 해서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아무래도 뭐 철강, 건설 이런 섹터들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지만 또 조선 sektor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애는 좀 이 조선 섹터들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먼저 얘기부터 해주실까요? 조선 섹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힘드냐면은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정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정말 어떻게 보면 고용이 일자리가 너무 넘쳐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이민자 정책 때문에 못 들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미스매치가 있는 걸 우리가 지금 경제학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가 확장 국면이나 혹은 경기 침체가 아주 소프트하게 랜딩하고 끝난다면은 조선업종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고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수주에 대한 이벤트도 나올 수 그렇죠. 있는데 네. 반대로 경기 침체가 딥하게 들어가게 된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시중의 예측대로 딥하게 들어가거나 혹은 저는 개인적으로 딥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큰 손들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제 테슬라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만 해도 저는 이게 이 종목까지 이렇게까지 빠질 종목은 아니거든요. 성장주고 지금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성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테슬라가 스페이스 X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를 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짓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개 기업이 전쟁의 전황을 바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트위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개 회사가 전쟁의 전황을 왔다 갔다 주물럭 폈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국이 하는 일을 지금 일개 기업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득권층에서 되게 위협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 대한 관점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대한 것도 사실 지금 얘기하면 기니까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죠. 오일머니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도 관계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과연 미국 증시에 대한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대로 정말 소프트한 랜딩 정도로 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난다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시중에 있는 의견대로 경기 침체가 딥하게 일어날 경우에는 조선주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 특히 이런 대형주들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 수급이 계속 나가고 있는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방이 깨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장기로 가져가신다고 했으니까 이 하방이 깨지기 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 한 15,000원 정도까지 잡으시고 이 자리가 만약에 안 깨지면은 안 깨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만약에 소프트 랜딩 정도 한다. 그리고 어차피 장기로 가져갈 생각이었다. 그러면 횡보 후에 반등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15,000원, 목표가
장기시니까 25,000원까지 잡고 한번 조금 시간을 줘 보시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만약 경기 침체가 정말 딥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또 15,000원까지 깨졌다라고 하면 그때 정리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 바로 정리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시간을 보고서 흐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문자 사연은요. 0478번님의 사연 되겠습니다. 셀리드고요. 27,075원 10% 비중입니다. 현재 손실이 마이너스 55%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셀리드가 지금 12,450원이 종가니까 되게 고가권에서 매입을 좀 하신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이럴 때 지금 뭐 첫 CMO 계약 체결 이후에 뭐 임상 얘기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금 너무 고가에서 사셔가지고 이거를 좀 계속 어쩔 수 없이 홀딩하고 가져가시는데 전문가님이 지금 딱 확실하게 판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 종목을 그렇다고 엄청나게 고가에 사신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15만 원까지 갔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1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13분의 1 토막 났어요. 거의 채를 썬 양배추 채가 됐는데 주식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거래량도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방이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저도 바이오를 가끔 말씀을 드리고 뭐 수익 인증도 드리고 있지만은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이런 종목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임상 뉴스만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실적이 잘 나오면은 실적 때문이라도 주가가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다. 또는 뭐 계약 체결을 했다. 계약 체결은 아니더라도 실적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잡아가지고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정말 뉴스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뜬금 뉴스가 나오면은 상한가라도 하루 만에 찍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손실이 크겠지만 55% 정도 손실이면은 이걸 메꾸려면은 뭐 2배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2배 갈 정도부터 저는 지금도 찾아보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100% 200%갈 정도부터 지금도 많다고 생각이 되고 거의 부패집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먹을 게 정말 많은 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빨리 보내주시고 새로운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빨리 보내줄 수 있을 때 좀 보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셀리드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들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스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종목 상담 여러분들 해드리고 있고요. 또 고수의 관심 종목 지금 3땡땡땡땡 이 종목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문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 재치 있는 또 답변들 그리고 정답들 많이 올려주세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50분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고수의 픽 3일 이용권 나 이거 한번 꼭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많이 지금 정답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은 좀 어떻게 해요? 노란톡방 사실 들어오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러신 분들께서는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두 번째 스텝 지금 바로 보이는 QR코드 스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돼요. 어렵다, 지금 설명도 모르겠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고수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문자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6679번님. 슈림 로봇이네요. 매수가가 2,010원, 비중이 20%. 어디까지 갈까요?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로봇주도 사실은 이걸 계속 들고 가도 되나,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은 물론 있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많지만 언제까지라는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바닥을 좀 다져가는 움직임인데 전문가님, 로봇주 뭐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는 언제 좀 잡는 게 가장 예술적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약간 지난 것 같기도 해요. 이미 좀 시기가 왜 지났다. 그러냐면은 삼성에서 이게 처음에 로봇주들이 들썩거렸던 이유가 삼성에서 로봇을 투자한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왔는데 최근에 삼성의 제3자 유증을 한 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로봇주들은
의외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휴림 로봇이 실적이 잘 나오는 또 종목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좀 가져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차트상 보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장기 입형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닥은 살짝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481선에서 지지는 주는데 만약 이 자리가 무너지면 진짜 위험하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 할 때 짧게 잡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1,770원이니까 1,6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반등 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500원 정도 짧게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에서 어디를 투자하는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이 의외로 재미없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기 매매 측면으로 좀 접근해보자. 1,600원 손절가, 2,500원 목표가 보고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대응 전략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나 지금 못 받아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 잠시 뒤에도 좀 받을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들도 꼭 함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고수의 관심 종목 또 여러분들 지금 3땡땡땡땡 요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샵 3772번으로 3땡땡땡땡 5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고수의 픽 3일 이용권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말이죠. 아까 뭐 눌림목 이용, 뭐 여러 가지 아일리아 뭐 이런 얘기했지만 제가 감이 안 와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그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두 번째 힌트도 저희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고 옛날에도 한참 핫했던 종목이거든요. 신약 개발로 이제 핫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정말로 여러분들께 천당과 지옥을 다 보여줬던 종목이다라고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으로 시작하는 5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과라는 키워드와 실적 두 가지 키워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과라는 키워드를 드렸습니다. 안과 관련된 점안액이라든지 안약 치료제 등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일리아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 역시 안과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약바이오 중에서 특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 저는 지금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실적이 나온 종목들을 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도 부담할 수도 있고 옛날에 이제 한참 제약바이오 잘 갈 때는 실적 안 보고 매매한다라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저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뉴스가 나오면 떠주는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뉴스가 나와도 과연 그만큼 수급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아직은 제약바이오가 메인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실적도 보자라는 말씀, 전년 실적, 흑자 전환 키워드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과 실적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진짜 재밌는 얘기를 많이 보내주시네요. 그럼요. 삼겹살과 소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삼겹살 먹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 음식도 삼겹살이거든요.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제가 이 비주얼을 보고 삼겹살 안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게 또 문제죠. 그래도 뭐 다른 거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삼겹살도 좋아하고 저 삼겹살은 이제 잘 안 먹긴 해요. 요즘은요. 물렸어요. 삼겹살도 물립니다. 자주 드시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저 대가리나 이제 갈매기살 쪽으로 가는데 네. 저희 이제 오늘 뭐 금요일 아닙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항상 방송할 때 제가 재밌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때도 금요일 날 오늘 방송 네. 끝나고 또 장동은 괜찮지 않았습니까? 끝나고 좋았어요. 즐겁게 소주 한잔 하면서 먹을 수 네. 있는 안주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다. 마지막에 네. 저희가 문자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선정도 해드릴 거고 3으로 시작한 5글자의 종목입니다. 한때는 신약 개발로 한번 주가가 뜹니다. 주가 떠요? 뜨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간에 코로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이 이제 주가가 떴다가 이게 사실은 신약 개발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일리아의 바이오 실밀로 나온 것도 대단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뉴스로 기대감으로 띄워놓고 신약
개발하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바이오가 축축 떨어지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다 코로나 관련주로 다 부각시킵니다. 이 종목도 코로나 관련주로 부각시켜서 먹는 코로나 관련주로 움직였던 적도 있었던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테마성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셔서 기다렸던 분들은 천국을 보셨을 테고 천당을 보셨을 테고 위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옥을 보셨을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한번 최근에 뉴스가 나오면서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딱 하니까 안과 너무 섹터가 좁아졌죠. 뭔가 너무 알 것 같다. 사실 이제 저도 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러신 분들은요. 바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수에픽 3일 이용권도 저희 보내드릴게요. 문자 상담 빠르게 가볼게요. 8008번님의 현대건설기계 85,000원의 비중은 한 20% 정도 들고 있어요. 영재 전문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는 제 매수가 올까요?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현대건설기계 관련해서 또 이렇게 좀 섹터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철강 건설주들 뭐 이렇게 굉장히 좋았는데요. 현대건설기계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려운 게 현대건설기계랑 비슷한 게 현대인프라코어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저랑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8,300원에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하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좀 7,100원이니까 이때 정리를 했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 구간에서 정리를 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그 얘기는 뭐냐면 현대건설기계도 같은 섹터고 비슷한 가격대에 만약 정리하셨으면 6만 1,000원 정도에는 정리를 하셨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끝났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가더라도 한참 내려왔다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만약에 바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거나 또 새로운 모멘텀들이 나오거나 물론 이제 최근에는 건설 규제 완화 이슈 때문에 건설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건설주들은 정말 많이 빠져 있다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면은 건설기계 관련주들은 사실은 뭐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한 번 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버블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버블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정말 실적 좋은 종목도 담아가지고 끌고 가야 할 때지 버블이 있는 거는 일단 한 입 먹고 나왔다가 다시 눌림목 줄 때 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라고 보면은 올해 안에는 저는 기간은 좀 장담하기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 특히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85,000원인데 85,000원이면 도대체 언제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은 되게 홀딩 오래 하신 것 같아요. 되게 홀딩을 그러면. 오래 하셨다는 얘기인데 네. 어차피 이까지 오셨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재건 이슈 나왔을 때 그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몇 년 동안 기다리셨던 종목이니까 지금 어쨌든 건 다시 내려왔다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지금 비중이 한 20%면은 만약에 내려왔던 45,000원 정도에서 한번 단가를 좀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보유하시다가 45,000원대 반가 조절하셔가지고 다시 한 6만 원대 중반 오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해나가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85,000원은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생각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전쟁이 끝나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오래 들고 계신 만큼 좀 그래도 기사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5374번님의 문자 사연도 볼게요. 삼성동 헐크입니다. 이루온 들고 있고요. 2,630원에 20% 비중. 보유해도 이거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래도 좀 강세로 맞췄거든요, 전문가님. 물론 지금은 좀 바닥권에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보유할까요, 말까요? OX. 애매하네요. 진짜 애매하네요. 진짜 어떤 의미로 애매한지 알고 싶어요. 왜 애매하냐면은 네.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여기서 종목을 뭔가를 산다면은 이론보다 좋은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도 있고 둘째는 그렇다고 이 종목을 크게 손실 보고 나올 종목도 아니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간 들어오셨으니까 한 2,300원, 2,400원대 전저점은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는 보고 나오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매물대 한 2,800원대까지는 자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2,800원대 짧게 한번 보고 나오시고 왜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업종도 통신 서비스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받기 좀 힘든, 모멘텀 받기 힘든 부분도 있고 실적도 전까지는 한 2021년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나왔었던 실적이었는데 작년에 적자 전환해버렸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지금은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좋은 종목도 위주로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라면은 단기적인 반등 정도 보고 일단은 한 빠진 다음에 조금 더 괜찮은 종목들 한번 옮겨가보자라는 측면에서 2,8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2,300원 정도 짧게 한번 대응해 보시고 나오시는 건 어떤가. 짧은 매매도 사실은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티끌모아 태산 1호원으로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3땡땡땡땡 5글자 지금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이제는 알겠다 하신다면 안과 실적 눌림목 이용되는 샵 377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3일 이용권 드릴 테니까 참가해 주시고요.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사연 또 보도록 할게요. 28번님의 넥스트 빠르게 보겠습니다. 29,800원 비중 30%. 진짜 환장하는 종목이네요. 손절할까요? 울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손절할까요? 저는 손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게 제약바이오도 아닌데 연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는 지금 거의 바닥을 향해 가고 있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4%가 넘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전저점 완전 깨지고 지금 바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손절하시고 종목 교체 얘기해 주셨어요. 자, 고수익 퀴즈 정답 잠시 뒤에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은 3땡땡땡땡 종목인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3으로 시작한 5글자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수 있는 삼천당 제약이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만약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테지만 최근에 반등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오늘 4,450원으로 끝났는데 4,400원, 44,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사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만 원 말씀드리는데 한번 급하게 올라왔다가 최근에 한번 눌리고 어제 자리에서 밑에 꼬리를 내면서 한번 지지를 해주고 오늘 양봉이 나온 자리들이 좋기 때문에 손절가 작게 잡고 접근해 보신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먹을 게 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먹을 게 좀 있을 것 같다. 삼청단 제약이 오늘의 또 주인공이 됐습니다. 매수가는 44,000원 이하고요. 매수 단가 또 목표가는 55,0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또 문자 사연들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8401번님께서 3강 에멘티어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야수의 정체는 잘생긴 왕자입니다. 어제 미안했어요 라고 했는데 어제 무슨 일 좀 있었나요? 오늘 미녀 야수라고 네. 문자가 자주 옵니다. 뭐 미안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도원 아나운서는 미녀, 그렇죠. 전문가님은 야수. 네. 제가 미녀일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런가요? 그렇죠. 미안하다고. 그런 또 반전이 있을 수도 있죠. 미안하다고 사과를 또 해주셨고. 사과까지야 뭐 네. 괜찮습니다. 네, 오하나 26번님께서 삼청단 제약이요. 이데일리 열혈 시청자인데요. 우리 관계자 여러분 만사형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복 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23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먹을 게 많을 거고 작년에 고생했던 거 여기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씩 반등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손실 줄었으니까 빠져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그냥 이 팔랑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종목들 가지고 꾸준하게 가져가실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 밑에 QR코드 나와 있는데 그냥 카메라 딱 대시면 카메라로 어플을 열고 딱 되면은 갑자기 딱 뜹니다. 저도 해보니까 뜨더라고요. 그만 클릭을 해주시면은 바로 노란 톡으로 이어지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같이 하셔서 멀리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으실 텐데 언제든지 또 저희 방송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는 또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또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2022년 주식 투자에서 좀 씁쓸한 한 해였는데요. 겹겹이 쌓인 올해도 여러분들 지치지 말라고 이데일리 TV에서 또 1월 또 26일 월요일부터 오후 4시에 서동구의 투코스라는 종목이 앞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투자 코칭 스쿨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규 궁금하다, 부분이 알고 싶다 하신다면은 서동구의 투코스 1월 16일 오후 4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일픽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